어제였죠. 그 야오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저거는 이제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는 또 한동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 자 들어와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저거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 이런 거였고 변경안은 대법원장 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별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찍는 방식이에요. 네. 만약에 4명 중에 1명도 없다 그러면은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의 사실 메인 타이틀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은 내가 했던 말을 시건하기는 쉽진 않아요. 윤석열이는 가능하지. 왜? 그럼 윤석열이 지가 한 말을 까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다 행다가 되는 건데 한동훈이는 그래도 윤석열보다 머리가 좋아 보이잖아요. 네? 술을 안 먹는다는 차이는 있죠. 아, 술 안 먹으면 사실 기억력은 좀 더 낫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있어서. 근데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한테 사실 안 받으려고 자기가 요구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혀가 길어지긴 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사실은 저게 왜 나왔냐면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그 전에 총선 비대위원장일 때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 하듯이 최혜병 특검도 할 수 있다. 그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독소조항이네 뭐네 해가지고 야당이 추천권이 너무 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법원장 정도 되면 내가 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일요일에 그 이재명 대표랑 회담했을 때 그 양당 대표 회담했을 때 그러니까 두 사람만 독대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양당 간에 이제 합의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배석자가 3명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이 독대하는 시간이 전혀 없이 꼼꼼하게 설계를 했는데 그 합의문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합의문을 작성하는 그 시간 동안 둘이서만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대했던 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최혜병 특검 지금 내 입장 알지 않냐. 좀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 처지가. 네,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바로 설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로 대변인이 발표하기를 우리 당은 문제 없다. 문제 있네. 우리 당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생중계 요구했던 게 그런 네.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이가 괜히 최혜병 특검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낫지 않겠냐라고 한동훈에 대한 불신을 계속 보내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요. 그냥 입장 한번 바꿔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국민적인 요구가 60% 이상은 최혜병 특검을 찬성합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자마자 어떤 그 국민의힘 내 역학관계 등을 이유로 딴소리를 계속하면 최근에 한번 보세요. 대선 주자 지지율 같은 걸 보면 한동훈 지지율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지지율 갖고는 한동훈이가 대선 주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이 아까 말한 그 비공개로 이재명 대표랑 만났던 거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윤석열 친윤들과 달리 나와야 지지율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한동훈 캐릭터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애예요. 원래 그런 애들이 약간 범생이어서 검사라는 직함만 달고 뭔가를 했던 때랑 완전 다른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검사일 때는 검사장 달고 나면 검사들이 내 밑에 부하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자기보다 더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고 한 사람들이에요. 얘는 근데 원해야.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만 꿈틀꿈틀 하는 거야. 근데 용산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하고 섞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했던 기름처럼 가고 있다. 다만 이게 국민의힘을 흔들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 중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도 기회주의자의 본성이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좀 센 게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때릴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어요.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저 수석 대변인을 누가 임명했냐면 한동훈이가 임명한 거죠. 대통령실하고 정부하고 다르게 보고 있다.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국민의 눈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균열은 쉽게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계속 오기 시작하면 윤석열이가 저걸 보고 아이 개씨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이게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가 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수석 대변인이 지금 장모 씨. 네, 그 사람 있잖아요. 판사 출신 한 명 있잖아요. 장동혁이. 네, 장동혁이거든요.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술 좀 끊으세요. 장동혁은 너무 이제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근데 앞에 지금 한 장 넘어갔는데 그 신지호하고 김상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하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네. 특히 저 김상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정점식을 내리치고 정책 위유정으로 한동훈이 직접 꽂은 사람이에요. 대구에 3선, 4선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정말 지역구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서 꽂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하고 완전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추경호. 네, 추경호. 술 좀 끊으세요. 알코올성 집이야. 추경호가 정말 저 안에서 저런 대표,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할 때 나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엄청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면전에서. 네, 네. 한동훈이 지금 회의 자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지금 받고 있는 박찬대 원대랑 이재명 당대랑 둘이 그런 관계라고 하면 견딜 수 있겠어? 근데 방금 그림이 되게 오묘했습니다. 네. 마차님이 장 하면 동혁 해주고 추 하면 경호 해주고. 술 좀 끊으세요 진짜. 퀴즈예요, 퀴즈. 퀴즈 낸 거예요. 담배도 끊으시고요. 술 좀 끊으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그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이 그 한동훈이 대처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번 당 대표 끝으로 이제 정치계에서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의료 대란을 역으로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자기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나한테 당 대표는 중요하지 않다. 당 대표가 뭐가 중요하냐? 국민 생명이 더 중요하지. 나 당 대표 내려놓을 테니까 대통령 이거 조정안 받아라. 아니면 나는 의사들하고 같이 싸우겠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의사들 다 모아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회 청구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한동훈이가 그럴 만한 배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장기적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머리들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야 네가 나를 쳐. 그럼 네가 그래도 대통령이 다음에 되고 나면은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런 장기적으로 포석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게 현실은 권력은 특성이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치 받아버리는 순간 윤석열은 정치 생명이 훨씬 빨리 끝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찌라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찌라시 돌아갔고 지금 이거 뭐 고발당하고 막 그랬어요. 요게 또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그 새끼라고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그 새끼라고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그 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이거 가짜 뉴스예요. 우리는 고발하지 마세요. 뭔가 한동훈하고 욕설은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 가냘픈 목소리에. 근데 처음에는 좀 이제 한동훈이 사석에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더라 그 이야기까지는 나왔었는데 진짜 최근에 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또 윤상현이 나와서 했었거든요. 사석에서 그 사람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둘의 관계는 끝났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 새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건 아마 지금 고발당한 거 보니까 야 찌라시 돌린 사람 있잖아. 그거 어떻게 찾아? 근데 이건 일종의 이제 불문율이잖아요. 찌라시는 건드리지 말자. 왜냐하면 찌라시는 절반은 소설이잖아요. 그걸 다 감안하고 보는 거지. 누가 그 찌라시의 돈을 그 모든 내용들이 100% 팩트라고 봅니까? 거기는 절반의 팩트와 절반의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석하라고 돌리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게 신의 한수 썸네일이었었거든요. 방금 보신 게. 신의 한수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저는 인용입니다. 한동훈이 입에 걸레를 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정도는 그냥 쉽게 쓰는 말이다. 야 검찰 전문 용어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피의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야 그 새끼 풀었냐? 네, 네. 그거. 그래서 도대체 그 찌라시의 내용이 뭐냐 그걸 보시면 한 대표가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 본인은 술도 안 마시는데 소맥을 말라고 시켰다면 이제 여기서 1차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열 받은 거죠. 그 새끼라고 지칭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라고 말했다라는 나는? 찌라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찌라시가 누가 돌렸는지를 알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이 돌았을 걸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찌라시는 국민의힘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건데 저게 한동훈한테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보냈는지가 딱 어느 정도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두리에 가둬놓고 요 안에서 찾아보겠다 지금 이거 하고. 내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입장에서 윤석열 따까리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의 따까리 검사로서 굉장히 무시해왔던 것들이 옛날 사진들이 보면 많이 잡혀요. 윤석열을 약간 좀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이 그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행위는 옛날에 그 담배불 붙이던 조파는 아닙니다. 막 그런 느낌입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밖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방송이 친윤 방송이거나 친한 방송일 경우에는 이런 거 엄청 열중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팀이 벌어져 있는데 어떤 진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결국은 칼 빼드는데 선제적으로 칼 빼들 캐릭터는 아니에요. 한동훈이도 겁이 많아. 소심하게 저러는 상황인 것 같고 나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에서 이 정권 끝나지 않을까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트리님, MSM형님 감사합니다.